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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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라이프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이고요. 저는 내과 김성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네, 혈관 건강에 대해서 거의 총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혈관 건강에 대해서 이제 김성국 원장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도움 드리고 같이 이야기할 부분들을 담아왔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저희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용을 먼저 잘 듣고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동맥경화에 대한 그리고 그 진단을 위한 그런 그 경동맥 초음파 등에 대해서 그 의미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동맥경화 치료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제로서 비밀의 열쇠 내피세포 일깨우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한 혈관이 건강한 장수에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상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동맥경화가 한번 되면 이게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배울 때만 해도 그건 안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 그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대로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유턴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 보시면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리그레션, 다시 말해서 동맥경화가 줄어든다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아테로마, 이거는 경화반,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계속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맥경화도 개선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 저도 이제 매일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십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하죠.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치료를 하세요? 물어보면 대답이 좀 불분명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물론 당뇨 같은 거는 급성 이렇게 부작용, 이렇게 후유증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셋이 다 똑같습니다. 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 치료한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동맥경화를 막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외에 담배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약간 모호하죠. 중간에 뭔가 고리가 하나 빠졌습니다. 왜 이들이 혈관을 상하게 해서 동맥경화를 만들까? 바로 그 고리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가 뭐냐 하면 전체 혈관을 다 덮고 있는 한 층의 얇은 세포막들입니다. 개수로는 한 500에서 700억 개, 무게로는 한 1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되죠? 네. 그리고 이 면적은 따지면 대략 평수로 따져서 한 1000평에서 한 5000평, 그리고 평균 잡아서 한 2000평 되니까 한 사람 몸속에 있는 내피세포를 다 펼치면 축구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에서 이제 그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산소,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교환, 노폐물 뭐 이런 거 교환, 이런 거 다 이루어지는 거죠. 네.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내피세포가 혈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층들, 뭐 근육층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피세포가 하는 일이 무언가, 단순하게 그 영양물질이나 산소 교환,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걸 막아주죠. 그 다음에 혈관 톤을 조절해 줍니다. 때로는 혈압을 올리고 때로는 낮추고, 그 다음에 이 혈류량이라고 하는 이게 기계적인 자극을 받아서 이에 따라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또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손상이 되면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피가 항상 일정하게 흐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응고를 항상 해줍니다. 잘 흐르게. 그러나 또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또 지혈도 쉽게 하죠. 이런 걸 다 이 주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혈관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혈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사에도 관계돼서 이게 뭐 당대사라든지 지질대사 이런 데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 내피 기능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내피 세포의 또 다른 또 역할, 이게 바로 면역입니다. 균이 들어오면 얘들이 그걸 갖다 감지를 해요. 그걸 감지를 해서 그 백혈구들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또 그 균들이 들어온 자리에 또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켜서 침투에 들어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도록, 염증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예, 이게 우리 내피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내피세포가 이게 기능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동맥경화죠. 네. 동맥경화를 우리가 다 신경을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이게 되니까 그 사망 원인의 그 1, 2번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동맥경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피세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잘 안 될 때 동맥경화뿐만 아니죠. 혈압이라든가 당뇨 관계되죠. 그 다음에 치매도 관계되죠.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특히 이 만성 신질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비율로 전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비만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또 더 고령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만성 신질환 환자, 말기 신부전 환자죠. 특히 당뇨로 인해서 말기 신부전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당뇨도 혈관 속에 다니는 피가 설탕물로 걸쭉한 거잖아요. 그럴 때 내피세포가 이제 계속 손상이 되면서 콩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내피 기능이 좋아지면 그 신부전이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발기부전, 수족냉증 이 다 관계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당뇨 이런 것도 관계되죠. 네. 그 인슐린 저항성이 여러 군데 다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게 내피 기능하고도 크게 관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즘, 루푸스, 그 다음에 건선, 편두통, 뭐 지방간, 수면 무호 이게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관계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암, 면역과 관계되니까 관계되겠죠. 네.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내피 기능 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피 기능이 좋아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그 내피 기능은 그러면 왜 떨어지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가 큰 역할을 하죠. 담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담배 하시는 분들 이걸 좀 절제하셔야 되겠어요. 운동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쁜 식이습관, 스트레스, 공해 이런 것도 다 관계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는 염증입니다. 여러 가지 염증, 바이러스 이런 거, 염증 때 생기는 사이토카인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혈류장애 이게 각각 운동 부족하고도 관계될 거라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일부 약물들, 특히 이게 항암제 같은 것 이런 네. 것들이 또 관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일산화질소, 이게 지금 왜 일산화질소 이야기를 하냐면 내피세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일산화질소를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만들어서 혈관을 갖다가 필요한 때는 확장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혈압도 떨어뜨리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줘. 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항염작용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산화질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만드는 능력이 이 내피세포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내피 기능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나이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 거의 30, 40대 되니까 그 어렸을 때 비해서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남자가 좀 더 심하죠? 그래서 남자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내피 기능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더욱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뭐 그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운동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혈류를 어떻게 만드느냐. 첨류, 라미나 플로우인데 그거는 첫째 뭐 어렵지 않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그게 누구나 제일 할 수 있지 어려운. 않습니까? 제일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울 것 네.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일주일에 4번 정도, 한 번에 40분 정도 하면 그래 될 겁니다. 그 양을 2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1배 내지 2배 정도 하면 이게 그래프를 보듯이 가장 효율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속도를 2배를 내서 이제 가볍게 조깅을 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운동 강도를 2배를 하면 시간은 절반을 줄일 수 있죠.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4회 정도 해서 한 40분에서 1시간씩 최소한도 이렇게 속보로 걸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들, 그거는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ECP라고 체외역박동수를 씁니다. 이거는 그 FDA에서 승인된 그 유일한 그 비수술적 심혈관 치료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뭐 하버드나 그 메이오나 이런 다 존스 홉킨스 이런 데 다 쓰는 보편적인 장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보급이 적어요. 예, 이런 도움을 얻는데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심장이 만들어내는 혈류를 나타내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축기 때마다 한 번씩 이 봉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안 뛸 때, 이완기 때 기계가 중간에 한번 짜주는 겁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순서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차례대로 딱 짜주는데 그러면 새로운 혈류가 생기겠죠. 그래 그게 맨 위에 보시면 ECP에서 두 번째 이게 봉우리, 이게 기계가 이제 만들어주는 혈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라미나 플로우가 더 잘 만들어지는 거죠. 두 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나오는데 혈류량이 증가되는 걸 위에서부터 아래 보시면 두 번째 커브가 증가되고 있죠. 이게 기계에 의한 혈류량이 점점 증가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커브는 심장이 짜는 거, 두 번째 커브는 ECP가 짜주는 겁니다. 이완기 때 혈류죠. 그런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점점 증가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기계를 좀 이게 잘 다뤄야 되는데 숙련된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간 조절, 그 다음에 압력 조절 이런 걸 잘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 그래프가 이게 올라갑니다. 그거는 뭐냐면 혈관 자체의 내피 기능이 좋아진 겁니다. 좋아지면 나중에 절로 이게 높이가 점점 더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피 기능이 개선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게 ECP는 심장에 대해서는 심박 출량을 증가시켜주고 관상동맥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심부전의 치료에 이제 쓰이죠. 네. 저희도 경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 심근경색이 있으신 분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심박 출량이 거의 한 30% 이상 증가되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상동맥 혈류가 증가되니까 허혈성 심질환, 협심증 이런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심장뿐만 아니라 말초혈관에도 이게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대로 이게 전단 응력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니까 내피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고혈압인 경우 혈압을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말초혈관을 새로 만들어 주니까 말초혈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항염, 항산화 물질들이 만들어지니까 동맥경화가 개선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내피 기능이 좋아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ECP라는 게 그 운동도 마찬가지고 ECP가 내피 기능을 좋게 해서 그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지 혈관들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새로 만들어서 협심증 등 이런 증상이 개선되는 데 쓰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박출량이 이게 통계에 의하면 치료 전후에 비해서 한 25%가 이게 증가된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심부전의 치료에 쓰이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신 혈관을 열어주니까 전체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세포관이 빠릅니다. 그래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한결같이 피부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손톱하고 머리카락이 빨리 자랍니다. 예. 귀찮을 정도로 빨리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을 달게 잡니다. 그리고 피로가 많이 개선되고 네. 이런 그 부가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 다음 폐혈량이 증가되니까 운동 능력이 향상하죠. 그 다음에 당 대사, 그 다음 혈압 조절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에도 관계되죠. 예. 제가 이거 원장님이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이제 써보고 처방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해보거든요. 그래서 한 2, 3주 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능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더 유의하게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치료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때뿐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 연구에 의하면 3년, 5년이 지나도 75%는 효과가 유지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구조적인 개선, 네. 그러니까 그 동맥경화 개선하고 새로운 혈관, 가지혈관을 만들었던 그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이제 혈압약이나 이런 걸 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ECP는 그 구조적인 개선, 그러니까 그 동맥경화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혈관을 많이 만드는 것. 이거는 초기에 미국에서 연구했던 건데 치료 전후에 보면 이게 가지도 콜라테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굵은 혈관에 어디 한 군데가 좁아지더라도 다른 가지혈관에 의해서 많이 커버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기능적 개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라든가 그 다음에 불면, 어지럼증, 두통 이런 게 개선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얼굴이 많이 피부가 많이 개선됩니다. 그거는 세포 교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나 수족냉증 이런 거 개선된 이야기들도 듣고 있고 논문에도 발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능력은 상당히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저도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으로 동맥경화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이어서 이제 염증 세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맥경화는 만성 염증이다라고 하는 그 면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콜레스테롤이 모여 있는 것, 지방이 모여 있는 것만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전략을 쓰느냐. 물론 그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걸, 담배 이런 걸 이제 절제를 하시고 일단 최대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예,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뜨려서 여기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염증이죠. 이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항염제를 써서라도 이게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내비기능이 관계되니까 내비기능 활성화시키는 것 그거는 혈류량 증가죠. 운동이나 ECP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갖다가 동시에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운동과 ECP를 해서 내비기능을 혈류량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비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항산화, 항염제를 써서 또는 식품도 그렇게 해서 만성염증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동맥경화 개선을 한다. 이게 구조적인 것.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또 있죠. 그래서 한번 더 보면 내비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라고 하는 구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피부, 이게 모발이나 손톱이나 이게 다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뇌에 관계된 증상들, 인지 능력. 예, 실제로 치매이신 분도 있는데 치료받으시는 분 중에 실제로 가족께서 이게 인지 능력이 좋아지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기억력이 좋아지셔가지고 어제 일이 이제는 기억이 난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도 기뻤습니다. 결국은 뇌도 뇌 혈관에 혈류 공급이 잘 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는 혈류가 잘 흐르지 않았던 영역까지 다 잘 가게 되니까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것 같고 장기에 산소 공급도 원활히 되니까 또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남자들 곤란한 문제죠. 발기부전. 이걸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개설이 됐다고. 예. 그리고 면역에도 관계될 거고, 그 다음에 염증을 떨어뜨리니까 관절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고, 심혈관 질환의 그 위험을 떨어뜨리고, 심부전 개선, 그 다음 말초 혈류 개선, 혈압이나 당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신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다양한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맥경화라고 하는 그 국소적인 그 구조적인 문제가 호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나아가서는 항노화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좀 챙기셔야 될 거는 이러한 것들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항산화에 관계된 것들, 오메가3나 바이타민 C, 그 다음에 코큐텐, 지질 떨어뜨리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스타틴이나 이거 에제티밉 같은 걸 또 처방을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이게 충분히 떨어뜨려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품들,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것들, 이런 걸 좀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그 치료를 하면서 그 재미있는 사례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 47세 남자분이신데 심부전이 있으세요. 심근경색이 있으셨던 분으로 보는데 4개월 전에 그 병원에 오시기 4개월 전에 그 관상동맥 3개를 갖다가 심하게 막혀가지고 우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담배를 저렇게 많이 태우는데도 그 끊질 못하시네요. 제가 그래 그 여러 번 권유를 드려서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예, 운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저희가 항산화 수액하고 ACP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실제로 심부전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치료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심장 초음파로 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출률을 측정을 했는데 각각 36%, 그 다음에 44% 이래 나왔습니다. 이제 그 구출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좌심실에서 이제 피를 짜는데 정상은 52%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70%까지가 정상인데 들어있는 담고 있는 걸 갖다 그 정도 이상은 짜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잘 못 짜는 게 심부전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보시면 36, 43이니까 정상보다 훨씬 못 미치죠. 네. 심부전입니다. 네. 그런데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50%에서 그 다음에 57% 됐으니까 거의 정상에 가깝게 그 수치상으로도 좋아졌고 실제로 본인이 많이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할 때 숨찬 거 이런 것, 운동 능력 좋아지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이제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심부전이 많이 개선된 걸 우리가 봤습니다. 보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내피 기능이 과연 좋아졌는가 이걸 봤거든요. 그걸 경동맥 우리가 초음파로 해서 그 내중막 두께를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1.3mm이던 게 1.0으로 1.1mm가 0.9로 됐습니다. 네. 정상은 얼마냐면 0.2분 연령대로서는 0.7mm 이하가 정상입니다. 네. 나이대에 다르죠. 예, 네. 원래 조금씩 두꺼웠죠. 두꺼웠던 게 또 제법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내피 기능이 좋아졌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한쪽만 아니라 오른쪽도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1.1mm가 0.8mm로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58세 남자분이신데 이분도 역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3개가 다 현저히 좁아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쓰고 계신데 이분도 이제 그 치료를 했습니다. 항산화 수액하고 그 다음에 그 ECP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정상이 개선되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내피 기능을 보기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7mm가 1.0mm로 현저하게 그 내중막 두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주 해피한 경우죠. 네. 예. 다른 분들도 되게 비슷한 정도로 다 좋아들지고 있습니다. 예. 정도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은 60세 여자분이신데 흉통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당뇨가 있고 고지혈이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력에도
예, 그 관성동맥 질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고 예, 그 내피 기능이 많이 개선됐죠. 2.5mm 내중막 두께가 1.7로 2.7이 1.3으로 이렇게 현저히 줄어드는 걸 관찰할 수 있어가지고 아하, 그러니까 내피 기능이 좋아지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상도 개선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항산화 항염에 이제 그 약제를 쓰든지 시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혈류량 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척류죠. 네. 그래서 운동과 ECP를 갖다가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이나 뭐 이렇게 혈압이 높으면 적절히 치료를 하고 그래서 내피 기능을 개선시키면 구조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동맥경화죠. 그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기능적 개선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서부터 심장, 피부, 체력, 대사, 순환, 면역 이런 것이 다 개선되니까 결국은 삶의 질을 올려주고 항노화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피 기능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 특히 담배 얘기가 아까 나왔어가지고 담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원한 사이다람쥐 님께서 하신 질문이 전자담배는 어떠냐여서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이제 우리 혈관 내피세포를 대표적으로 하는 혈관에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독성이 하나는 당 독성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지질 독성, 그리고 이걸 두 개를 합친 거랑 비슷한 게 담배로 인한 독성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알코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독성이 있는데요. 이 담배를 이런 연구가 있어요. 20살부터 하루 한 갑씩 피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어떻게 될까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케이스 다 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중에 이제 담배는 자연경과라고 해서 연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대략 20살 때부터 하루 한 갑씩 태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비만하지 않는다고 하면 40대쯤에 남자분들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혈관 내피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가는 혈관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주로 처음 느끼시는 게 성기 주변에 가는 혈관들, 그러니까 발기가 잘 안 된다거나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이런 거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느낀다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비만이 이제 동반이 되면 더 좀 일찍 30대 중반에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지나가면 한 50대쯤에는 손끝 발끝이 약간 불편하다 이런 느낌. 왜냐면 손끝 발끝은 혈관이 말초혈관이기 때문에 여기 혈관도 이제 좀 손상을 받는 거죠. 손끝 발끝이 좀 저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럴 수 있고요. 60대 됐을 때는 그 다음 가는 혈관들, 그러니까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심장혈관에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에 심근경색 같은 거를 경험하시고 그때서야 담배를 좀 정리하시는데 오히려 좀 이전 단계에 있을 때 정리를 하시면 훨씬 좋고요. 이 담배에 담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가열 담배나 아니면은 액상 담배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어떤지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실제 유럽은 액상 담배가 금연 치료제예요. 다만 6개월 이상은 태우지 않도록 하고요. 그 액상 담배에 니코틴 함량이 좀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니코틴 함량을 높여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니코틴 함량이 조금 낮은 액상 담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뭐 아이코스로 대표되는 가열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 관련형 담배에서 이 관련형 담배가 불연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개선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가능하게 해준 건데 그래서 조금 그 회사에서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 70% 정도 줄일 수 있다. 그 담배로 인한 위해가 70% 이상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는 하지만 또 담배를 되게 의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유를 할 때 10층에서 떨어지나 7층에서 떨어지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관련형 담배랑 가열 담배는 그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크게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액상 담배는 확실히 좀 괜찮다 이렇게 보는 입장은 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한동안 이 액상 담배로 인해서 폐에 또 특이한 질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액상 담배의 다른 이제 액체 같은 거를 자의로 섞어가지고 태우시면서 생기는 일이고요. 그냥 판매된 채로 사서 하시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연구 결과가 안 좋은 건 듀얼이에요. 그러니까 가열이나 이제 관련형 하다가 액상 하다가 이렇게 갈아타시고 두 개를 동시에 하시면 이 경우에는 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안 좋아진다고 돼 있으니까요. 어느 하나 하시고 가능하면 정리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동안은 내피세포의 존재를 몰랐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몰랐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를 알긴 알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혈액이 잘 흐르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능력도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이런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스타사이클린 이런 걸 해서 이제 엉기는 거 이런 걸 막아주고 이제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그 내피세포 기능들이 이제 다양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더 추가적으로 더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인 걸 이제는 뒤늦게 알게 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제 송혜교 씨가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 인기가 많아진 건 나오자마자 인기가 많아진 건 아니시잖아요. 뭐 연기를 잘하게 됐다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피세포는 저희 아주 원론적인 교과서부터 쭉 다 있는 내용인데 내피세포의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연구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밝혀진 건 근래 이야기입니다. 특히 네. 아까 말씀드린 이게 혈류에 의해서 전단 응력이 증가돼서 그래서 다양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서 유리한다, 혈관을 유지한다는 것 이런 거는 사실 근래의 이야기들입니다. 네. 저희가 학교를 다니거나 전문의를 딸 때는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빨리 알고 계신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아르기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르기닌이 이제 아주 곽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자의 건강에 좋다. 그거의 내면에는 그 건강기능 서플먼트에서 연구할 때의 측면이 결국에는 NO, 일산화질소가 나오는 기존의 아르기닌이 영향을 많이 준다. 이런 연구를 기반으로 상품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피세포의 중요성을 느끼게 아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 항염 그런 음식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해 주신 아르기닌, 이게 NO하고 관련된 이게 또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린님께서 54세 여성분인데 걷기만 할 경우에는 빠른 걸음으로 8,000보 걸으면 잘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일주일에 한 4회 정도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제 뛰시는 걸로 한다면 조금 더 숨이 차게 뛰시는 걸로 한다면 주 3회 정도도 괜찮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운동량을 1이라고 하면 그 1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되도록이면 한 2배 정도가 그렇죠. 베스트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 1 정도는 하고 할 수만 있으면 2배.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속보로 해서 하루 1시간 걷는다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5일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300분 되죠. 그러면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하든지 아니면 조깅을 한다 그러면 30분씩 해서 5일 하든지 아니면 한 3일 정도? 네, 그런 정도. 그래서 이게 총량이 정도 대강 정해져 있고 이거를 강도와 시간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부가적으로는 이제 오늘은 혈관 건강 이야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만 54세이시면 너무 젊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추가해서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게 내피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 20, 30대에서 벌써 시작이 맞아요.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꼭 나이 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시작하면 더 좋겠죠. 예. 목살님께서 비타민 K2가 혈관에 낀 칼슘 찌꺼기를 제거하고 예방한다는데 효과가 정말 있는 건가요? 하셨는데 일단 제거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비타민 K2를 표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냥 비타민 K, 사실은 비타민 K가 K1과 K2 전혀 다른 거를 묶어서 비타민 K라고 하고 있고, 비타민 K2가 근래에 이제 각광받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경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예방하고 그거를 위해서 운동하시고 이럴 때 시너지 효과나 도움을 되는 거에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미 생긴 이제 칼슘 찌꺼기가 결국에는 이제 죽상 동맥경화반인 거거든요. 그거를 제거하기에는 이제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저걸 제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전달 능력이 생길 만한 혈류가 증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찌꺼기를 만드는 주 범인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왜 나쁘냐면 저밀도여서 얘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애예요. 그래서 혈관에 다닐 때 벽에 부딪히면 이 찌꺼기를 자꾸 떨어뜨리고 그게 벽에 붙어서 동맥경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고 예방한다면 확실히 필요한 거는 뭐 스타틴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가끔 스타틴을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태아나 어린이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너무 많이 낮추면 그게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인은 낮추지 않기 때문에 100 이하로 떨어뜨려서 조절하는 거 물론 이제 위험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조절하시면 좋겠고 목살님이 진짜 칼슘 찌꺼기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히려 지금 상태를 평가하고 이제 전문 의약품의 도움을 받으시고 K2는 제거는 어렵고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비타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내피 기능이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네. 예, 결국은 칼슘이라 하는 것은 결국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경화반이 있다. 네. 경화반이 있는 데서 칼슘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석회화된 경화반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혈관에 칼슘이 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칼슘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경화반 자체를 좋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단 응력을 올리는 혈류량 증가 이것이 1번이고 먹는 걸로만 해결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두 개를 같이 해서 네. 음식이든지 그 다음에 운동이든지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캡장님께서 혈당 스파이크가 혈관 내피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하셨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제일 독성으로 느끼는 1번이 당 독성, 2번이 지질 독성, 그 다음 담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당 독성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염증 반응이 생겨서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없는 음식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정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음식이지만 먹고 싶으시면 그 양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 앞단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단백질이나 야채를 먼저 드시고 좋아하는 뭐 면 요리나 밀가루 음식이나 이런 거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줄일 수 있고 그게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게 그 질문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 네. 그러니까 배구에도 스파이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높은 혈당이 누굴 때립니까? 그렇죠. 내피세포를 때리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그 다음 지질도 마찬가지죠. 네. 혈압도 마찬가지죠. 그게 맞아요. 전부 다 내피세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주니까 내피세포 기능이 떨어진다. 이래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대신에 좋게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피세포를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뭡니까? 혈류량 증가죠. 네, 네. 그거는 좋은 거고 이렇게 때리는 거는 나쁜 거죠. 네,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네. 초크님께서 경동맥에 비석회성 경화반이 0.7mm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알면은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 받아야 되는 정도냐는 이 경동맥의 이 경화반이 연령대별로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대부분 근데 0.7mm 미만이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49세 남자분이시면 그 지금 그 초크님이 그러시다는 거죠. 그 비석회와 경화반이 0.7mm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화반이 아니거든요. 저거는 그냥 내중막 두께가 0.7mm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49세이신 초크님께서 저 정도면 저거는 정상 범위로 우리가 봅니다. 75%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만 저건 치료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관리는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운동, 그 다음에 식이 조절 그런 정도만 하면 되고 치료 만약에 뭐 고지혈증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좀 약물을 써서라도 치료를 해서 저게 더 이렇게 정말 경화반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을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위험도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담배를 태우시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이제 40 미만으로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190 이상으로 높거나 그러면 스타틴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담배를 태우신다면 담배를 끊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방님께서 30대 여성분인데 오늘 혈관이랑 조금은 관련 없지만 저희가 또 이제 이런 장 누수나 아니면은 장 기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드리긴 하니까요. 30대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견과류랑 털이 있는 과일, 아마 복숭아 같은 걸 것 같아요.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돼지고기나 소고기류를 먹으면 배가 아프고 탈이 자주 나고 닭고기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으셨어요. 일단 30대시기 때문에 아직 너무 젊으셔서 이게 정말 그런 이유인지 다시 한번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IgE로 아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gG4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민감도를 보는 게 있고 불내성을 보는 게 있어요. 불내성은 이제 조금 먹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이상 먹었을 때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있는지 조금만 들어와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건지 지금 견과류나 예를 들어 과일이 이제 복숭아 같은 과일은 민감한 건데 고기류는 불내성에 좀 더 가까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금 명확하게 찾으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식사 관리를 하면 될지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닭고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께서 동맥경화는 나이가 들면 모두가 오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혈관이 딱딱해지는 게 동맥경화인가요? 혈관 자체가 딱딱해지나요? 아니면 혈관에 이물질이 붙어서 딱딱해지나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사실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답을 정말 잘해드려야 될 질문인데요. 사실 엔젤님이 이제 저희 잘 들어주시는데 진짜 되게 근본적인 약간 뼈 때리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 원장님이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 일산화질소 그 생산 능력을 따져서 그 내피 기능을 봤을 때 한 60, 70대 되면 거의 바닥 수준이 평균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이 들면서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경동맥 초음파로 체크를 했을 때 내중막 두께가 확실히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동맥경화가 오질 않습니다. 그 동맥경화가 오는 것은 이미 그거는 그 질병이에요. 75%
들어가는 사람들은 동맥경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불리해지긴 하지만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이 동맥경화증인가요? 예. 그래서 이게 혈관이 딱딱해진다. 무슨 이야기냐면 혈관이 늘어나야 될 때 늘어나 줘야 되는데 잘 안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 하나는 기능적인 문제인데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게 동맥경화, 경화반이죠. 그 내중막 두께가 1.5mm 이상 두꺼워지면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대략 0.8mm 이하가 정상인데 그 이상이 된다. 이상이 그러니까 나이 들면 더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70대, 80대 되더라도 0.9 이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더 이상 넘어가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그게 하나 이제 구조적으로 딱딱해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피 기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산화질소를 잘 만들면 이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잘 못 만들면 이게 잘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과 기능적인 게 합쳐서 동맥경화가 온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혈관에 이물질이 붙어서 딱딱해지는 건가요? 예, 그거는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여기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피세포가 있고 여기 노란 게 끼어 있죠. 예, 이게 콜레스테롤하고 이거 똑같은 그림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내피세포가 있습니다.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이게 안에 콜레스테롤 이게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과 염증세포가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 표면에가 아니라 내피세포 아래에 쌓이는 겁니다. 쌓여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만성염증인데 그런 비슷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 이게 터지기도 합니다. 터지면 그날 바로 혈전이 생기고 바로 이렇게 뇌졸중이나 또 심근경색이 바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에 내피세포 아래 쌓이는 것,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딱딱해지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그러니까 혈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동맥 이야기를 해서 동맥은 기능이 떨어지는 게 경화, 약간 딱딱해지는 거고 정맥은 기능이 떨어지는 게 부전,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나면서 잘 안 오므라드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원장님께서 나중에 네. 저희 정맥 건강에 대해서 한번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뒤에 질문이 또 여러 개 있는데 다음 타임 그 시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에 다시 꼭 찾아뵙고 여러분들이랑 혈관 건강에 대해서 재밌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그 혈관 건강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